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2020학년도 고3 4월 학평에 나왔던 정호승의 허물입니다. 비록 이 학평을 코로나 때문에 5월에 치렀긴 하지만 문제에 나온 시들이 굉장히 좋은 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승의 허물을 보면 정호승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까요? 정호승 같은 경우는 1950년 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3년에 첨성대를 통해서 이제 등단을 하셨고요. 정호승이 시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타는 지하철 거기에도 정호승 시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시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시가 고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처는 스승이다,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하시죠, 수선화에게, 그 다음에 수선화에게처럼 정말 더 유명하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슬픔이 기쁨에게,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서 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로울 때 되게 위로되는 시 중에 하나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요, 사랑 또는 상처, 슬픔, 기쁨, 외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슬프게 보고 또 따뜻하게 보는 어떤 연민의 정서를 많이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는 이제 허물이라는 시인데요. 자, 허물이라는 제목이 딱 보이죠? 그러면 시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보는 화자 중심의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자가 어떤 대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거나 그 대상이 그 시에서 전반적인 주요 내용일 때가 있습니다. 대상 중심의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허물이 화자 중심의 시인지 대상 중심의 시인지 이미 전문을 읽어서 알죠. 어떤 시죠? 대상 중심의 시입니다. 이때는 이 허물이라는 대상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호승의 허물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둥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자, 지금 대상은 바로 뭐예요? 매미 허물이죠. 화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허물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허물이 붙어있다, 착 달라붙어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운율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 허물을 떼버리고 싶었나 봐요. 허물을 떼려고 손에 뭐를 줬어?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거예요. 순간. 자, 이렇게 산문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어를 하나만 배치를 했죠. 한 행에. 그러면 시적 긴장감이 삽니다.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매미 허물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이미 죽은 거라서 이제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허물이 갑자기 몸에 뭐를 줘?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은 이 매미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있는 줄 알았던 생명력이 없던 사물이 몸에 힘을 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화자에 뭐가 있냐면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이 화자도 대단해요. 그 허물이 힘을 주니까 나도 똑같이 힘을 준 거야.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나왔죠. 착
달라붙어 있다. 여기서도 착 달라붙었다.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 또는 변주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자,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이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냐면요. 이미 허물을 벗고 날아간 이 어린 매미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린 매미에 대한 사랑과 어떤 헌신, 이제 허물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미를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자, 여기서도 분명하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화자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이 매미가 쭉 읽다 보면 뭐에 동일시가 되냐면 어머니의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매미는 곧 화자 또는 자식을 얘기하고요. 이 허물은 뭐냐면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살아가기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힘을 줘서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랐어. 여기서 놀라움의 화자의 정서 나타나죠.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깨달음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놀라움의 이전 정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안간 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성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슬며시 손을 떼고 자, 화자의 공간이 이동을 했어요. 나무 앞에서 이제 집으로 되죠. 그러면 공간 이동이 나타납니다. 어머니를 보았다. 자, 이 어머니를 말하기 위한 거죠. 어머니가 바로 또 이제 시적 대상이 되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시인이 자기 시에서 이제 자연물을 얘기를 할 때요. 그 자연 자체에 대한 감탄 이런 것도 분명 있지만 대다수의 시는요. 이 자연물이 뭐에 이입이 되냐면 인간에게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팔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는 노인이 무릎을 곧주 세우고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가 80 노모인데 거기서도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뭐냐?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자, 그래서 허물과 어머니가 여기서 또 동일시가 완벽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까닭은 누구 때문에?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시인들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자연물을 보거나 일상을 겪을 때 우리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일들,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지나갔는데 매미 허물을 봐. 그러면은 저 같아도 어우 징그러워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허물에 가까이 가고 그거를 떼려고 하는 동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떼려는 그런 단순한 행위를 했지만 그 허물이 사실 잘 안 떼지거든요. 나무에 붙어있는 허물은. 그래서 그게 힘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 허물을 곧 자신의 집에 있는 어머니의 동일시를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시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성찰이라던가 깨달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 이제 생활의 마술사 같은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시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한테 또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허물을 통해 깨달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여기서도 안간힘을 쓰면서 느티나무 둥지에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라는 건 어머니에 대한 어떤 희생.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뭐가 느껴져요? 연민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호승의 허물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정호승의 다른 작품을 함께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